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혜진 소장님은 보름달 같은 존재입니다. 왜요? 얼굴이 커요? 왜? 얼굴이 오늘 좀 얼굴이 부었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어혜진 소장님이 뜨면 그게 보름이라는 의미야. 이제는 한 달의 반이 지났다는 뜻이죠. 언더스탠딩 어혜진 소장님이 나오시는 이때도 일주일의 절반이 지나가는 순간입니다. 어혜진 소장님이 딱 가운데 있어요. 수요일 저녁. 요거 지나면 목금. 지금 막 생각했는 거죠? 진짜야. 그래서 이분은 보름달이구나.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약간 좀 사람 생각을 하고 해야지 무슨 약간- 멘트를 할지 그냥 막 던지면 어떡합니까? 그치, 이게 얼굴이 이렇게 칭찬인지 부었던 얘기냐? 이게 칭찬인지 뭔가 저를 좋아하지 디스인지. 않으시구나. 야, 뭐 시도는 나이스 샷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별로 시도 야, 아니, 않네. 갸름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약간 지능적인 안티신 것 같아요. 지능적인 안티. 갸름한 보름달이십니다. 네, 예. 오늘은 뭐 배워봅니까? 예. 오늘은 이번 주부터 그 아제르바이잔의 그 음. 바쿠라는 곳에서 콥29 그 콥29가 열려요. 그래서 이게 기후 회의잖아요. 예. 유엔 기후 변화 협약에 가입한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해서 잘 봅시다.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건데 외신란에 뭐 예. 기후와 관련된 기사들이 평소보다 유독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오늘 사실 이 얘기를 할 거는 아니에요. 예. 콥29는 할 건 아닌데 어디 가서 그래도 요거 얘기하면서 아는 체 하면 좋을 몇 가지 포인트를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면 이 아제르바이잔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석유 국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리는 게 좀 적절하냐 이 얘기 뭐 이런 비판의 여론이 또 있어요. 석유 국가에서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아제르바이잔 대통령도 어제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석유와 가스 등 천연 자원은 신의 선물입니다. 이 매장량이 많다고 그 사용 방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우리는 이걸로 선물 받은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기후 그 회의에서 그렇지. 석유 나온다는 이유로 또 나쁜 나라 취급하면 안 되지. 그래서 좀 말이 많았어요. 이 발언을 두고. 참고로 그 올해 이 회의에서 가장 크게 다뤄질 핵심 내용이 뭐냐면 기후 금융이에요. 돈. 개발도상국을 위한 기후 지원금을 기금 지원을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이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 모디 총리 포함해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13개 국가 지도자들은 예. 올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누가 그래서 참석해요? 이를 두고 야 이거 선진국에서 이 선진국 리더들이 오면 좀 선진국이 더 내라 하는 분위기가 또 나올까봐 그런 선진국은 거다. 참석 돈 낼 사람은 참가 안 하는 그런 거다. 돈 뭐. 필요하다는 주장하는 회의. 네. 이야. 그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중요한 협정 같은 그런 뭐 약속 같은 거는 나오지 않겠구나. 그런 게 석유가 펑펑 나는 나라에서 네. 인류가 석유 쓰면 안 된다는 주제의 회의를 했다는 네, 그런- 아이러니가 똘똘 뭉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요 정도 아제르바이잔은 한국 외대에 아제르바이잔 어과가 있더군요. 정말요? 터키어와 어. 비슷하대요. 하여튼 뭐 그렇다. 전혀 예? 연관없는. TMI 약간 TMI였던 것 같아요. TMI 네. 보름달부터 자꾸 마음에 안 들어.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도 오늘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이런 기후 얘기를 할 거긴 한데 좀 예. 새로운 시각도 있으니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은 뉴욕 타임즈가 며칠 전에 보도한 기사인데 어디에요, 요게 저기? 이건 뭐야 저게? 5년에 걸친 탐사 보도 기사예요. 인도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왼쪽에 이 제목이 있거든요. 왼쪽 아래 This Great Revolution 보이세요 저거? 난잘 네. 눈도 잘 안 보여. 인도의 녹색 Poisoning 혁명이 India's Capital. 어째 수도를 오히려 더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린이? 네, 녹색 그림이- 혁명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게 환경을 좀 어떻게든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하는 그런 노력들이 오히려 더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다.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 응?
자꾸 TMI. 네. 네. 근데 인도 경제가 가파르게 지금 발전을 하면서 인도에 지금 고형 폐기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대요. 저 사진 뒤에 있는 게 쓰레기산 같은. 맞아요. 정말? 저게? 맞아요. 예리하세요. 그래서 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들이 예. 돈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쓰레기를 두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처럼 저렇게 쌓인 쓰레기가 뭐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아니면 이걸 처리하려고 그냥 태워버리니까 또 대기 오염이 또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 붙어가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거를 안전하게 태워서 전력을 얻는 방식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예. 이걸 하는 회사 이름이 진달 웨이스트 투 에너지 플랜트.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인도 재계 4위 기업인 진달 그룹의 계열사예요. 예. 네, 진달그룹이 원래 철강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데 뭐 철강 말고도 광산, 뭐 다이아몬드, 뭐 전력, 석유 이런 거 다 해요. 근데 여기 사진 보시면 요게 공장 사진이거든요. 네. 이 델리에 있는 폐기물 태워서 전기 만드는 뭐 오클라라고 하는 쓰레기 공장이에요. 하루에 3,000톤의 쓰레기를 태운대요. 근데 그 저게 왜? 근데 이제 녹색이고, 얘기만 들었을 때는 예. 이거 잘만 태워가지고 전력 생산 잘하면 예.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그럴 같은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인데 이 뉴욕 타임즈의 결론이 뭐냐면 얘네들이 제대로 안 태워가지고 델리 주민들 병들고 아파한다. 녹색 사업이 아니더라. 취재를 해보니까 이거 문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뉴욕 타임즈가 5년 동안 이 공장 주변 불법 폐기된 지역 주변 뭐 이런 델리의 대기와 토양 샘플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예. 뭐 델리 공대 전문가들하고 존스 홉킨스 과학자들하고 분석을 막 했대요. 그 결과예요 지금 이게. 네. 이게 뭐냐면 그 연기에 카드뮴, 뭐 비소, 독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뭐 많게는 19배 이상 기준치보다 포함이 돼 있고 쓰레기를 다 태우고 남은 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는 그 재를 싣고 또 그 버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재도 커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실어서 한참을 달려서 매립지에 버리는데 그 재가 또 날리면서 거기에도 보니까 유해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또 날리는 재에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그 트럭을 또 수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다. 학교, 공원, 집 옆에 있는 혼잡 지역에 불법으로 버리는 것도 발견했다 우리가. 그래서 대기 검사 결과 유해 성분이 법적 기준 대비 몇 배 더 많다 이런 내용을 인도 정부 내부 보고서에도 있더라.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잘 실감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일단 이 사진은 청년들이 그 쓰레기, 폐기물들을 분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와. 그러니까 타면 안 되는 쓰레기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분류를 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겠죠. 걔 대충 태우는 거지 그냥. 진짜. 네. 여기가 이 공장이에요. 태우는 공장. 태우는 공장. 네, 근데 아까 그 홈페이지 사진하고 조금 사뭇 다르죠? 예. 그래서 태우고 남은 재를 이 트럭에 이렇게 실어요. 아, 진짜 까맣게 됐네. 제가. 실어서 가는데 커버가 없죠. 그리고 이 트럭이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공원 옆을 막 매일 지나가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공장 주변에 주택가에 주차가 된 차에서 네. 공장에서 뿜어져 나온 재가 까만 뚝 재가 네, 떨어져가지고 애들이 여기 낙서한 거예요. 아이고야. 어떤 공장? 소각 공장. 네. 그래서 전력을 만드는 거기 굴뚝에서 나온 연기들이 다 거기에서 검은 재가 후두두둑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모습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쓰레기를 태워서 사실은 저거를 전기를 만들려면 네. 다른 거보다 그거 사후에 무슨 뭐 이런저런 유해 물질 나오는 걸 뭐도 해야 되고 못 맞아요. 나가게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실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원래. 맞아요. 그거 안 하고 그냥 태우기만 열심히 태우면. 근데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일단 요거 사진 마저 보시면 요 마지막 사진인데 요거는 그 재를 매립해 놓은 곳에서 금속같이 다시 또 쓸만한 물건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 저게 또 나름 돈이 되나 보죠? 네. 또?
근데 이렇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주민들이 뭐 중금속 같은 그런 거에 중독되고 피부병 생기고 그다음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천식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생각난 기사가 있었는데 옛날에 얼마 전인가 인도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잖아요, 지금. 예. 근데 사실 인도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임 부부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환경 오염, 생활 방식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곳곳에 정말 이걸 사진을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 동네에서 한 25년간 산부인과 해온 의사 인터뷰가 이 NYT에 실렸는데 예. 공장이 문을 연 이후에 선천적 결함과 유산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안 대표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진달그룹이라는 곳이 4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돈도 많고 그런 곳이 공장이 뭐 한두 개도 아닐 테고 그런 시스템이 뭐 어설프게 갖춰져 있지도 않을 테고 그런 회사들이 왜 이렇게 제대로 못했을까? 왜 이렇게 운영을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정답이 뭐냐면 수익성 때문이래요. 이게 원래 돈 사업은 때문이죠, 뭐. 네, 사업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한 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공장이 이제 다 지어져서 문을 열기 한 1년 전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점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경제 모델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거죠. 그래서 배출 처리 시스템 다 갖추고 개발해 놓고 운영자들이 첫 가동부터 이 비용 절약을 위해서 그냥 싸게 한다. 그쵸. 쓰레기 태울 때 어떤 물질을 넣어야 이 배기가스 정화가 되고 유해 물질이 안 나오는데 재료를 충분히 구매도 안 해놓고 그거 넣는 것도 뭐 한 2주에 한 번꼴로 넣고 매일 넣어야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러니까 뭐 다른 중요한 예방 조치 같은 것도 비용 절약을 이유로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취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검사관들도 그래도 와서 검사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뒤에서 미리 좀 뒷돈 돈 주고? 야 오늘 간대. 그렇게 하면 또 사사삭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그때만 좀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게 이제 전직 이 공장 근로자들을 취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5년에 걸쳐서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제가 설마 5년 동안 저거 기사 하나 쓴 건 아니겠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을 수 있어요. 5년 그럴 것 동안 저거 같아요. 하나만 썼다고? 네. 이야. 근데 요거 화면 보시면 이게 NYT 보도 이후에 어제 그 회사가 올린 해명 문서예요.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이 예. 창부터 팡 떠요, 팝업이. 그래서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법률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당국이 실시한 모든 테스트 통과했다. 우리는 그걸 밝힌다. 뭐 이런 내용이 떠 있어요. 이야.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에 델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설계된 쓰레기 매립지를 새로 개장을 했다. 그런 기사가 이제 왼쪽 상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쓰레기 처리 후에 나온 그런 재를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췄다는 건데 그러더니 요 아래 힌두스탄 타임즈 보면 7월에는 그 정부가 그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오클라 공장과 또 다른 공장 하나의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더 짓을 수 있게 허용을 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델리에 사는 주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시위 왜 안 했겠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뭐 인도 대법원에 공장 가동 중단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사실은 이 뭐 진달그룹 자체가 이제 정부와도 아주 긴밀하게 엮여져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동네에서 또 주민들이 단합을 좀 해가지고 시위도 뭔가 많은 인구를 응집을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델리 이 동네가요 힌두교하고 이슬람교들이 갈등이 같이 심하지. 살아요. 같이 사니까 둘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또 종교적 갈등 때문에 단합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요거 보시면 그래도 글로벌 그 탄소 시장 가치가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록적으로 뭐 9,490억 달러 기록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오른쪽 아래는 뭐 전 세계 탄소 가격 수익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네. 뭐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작년 이후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호황이라서 이제 배출권이 비싸게 잘 팔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그래도 좀 배출권 현금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안전 조치하는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뭐 과학자며 전문가들은 이제 한동안 아픈 사람들 더 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요 기사를 하나 더 보시면 경제평론가 마틴 울프도 이번에 기후 관련된 사설을 썼어요. 근데 내용이 다소 좀 절망적입니다. 제목은 전 세계가 기후 목표를 달성할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요는 이거예요. 요는 지구 온난화 못 막는다가 요예요. 근거는 일단 전 세계가 그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씨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겠다는 그 목표를 타겟이 있죠, 향해서 목표가. 전혀 가고 있지 않다. 개선은 있는데 그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마틴 울프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바뀐다. 그냥 가만히 있기 위해서 빠르게 뛰어가는 것일 뿐이다. 공부는 하는데 어차피 대학은 못 갈 것 같다. 오. 최악이죠, 최악.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마음이나 편하지. 열심히들 다들 공부가 대학 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는 알잖아요. 좋은 대학 가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언더스탠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없는데 네. 다만 이제 그런 느낌이다 이거죠. 열심히는 하는데 소용이 없다. 이 정도 해서는 지구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안 대표님이 물어보신 그 근거는 이유가 뭐냐? 이게 다 개발도상국들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개도국들이 너무 숙제를 못 해오고 어. 안 해와서 문제다. 아니 그 요- 돈 드니까 그렇죠. 뭐. 맞아요. 근데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예.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화석 연료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예요. 밑에 근데 회색과 중국과- 녹색이 뭐예요? 요거는 회색은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 예. 초록색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투자. 오. 근데 왼쪽은 중국을 비롯한 이제 선진국들, 청정 북미, 에너지 투자 유럽. 많이 하네. 네. 그런데 오른쪽은 이제 남미,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아하. 같은 개발도상국들. 또 회색이 더 높죠. 근데 우리는- 물론 여기에 인도 보시면 인도는 초록색이 이제 배 이상 많기는 한데 예. 제가 앞서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저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의문이다. 그거 좀 의문이 생기죠. 네.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이거는 선진국과 중국 그리고 개도국의 시나리오별 청정 에너지 투자 규모를 비교한 건데 회색은 네, 왼쪽 세 이제 개 작년 마디가 투자 선진국, 규모. 네. 가운데 게 중국, 중국 맨 그다음에 오른쪽에 개도국. 후진국. 네. 근데 왼쪽 그 회색 바는 작년 투자 규모. 그다음에 중간에 파란색은 그 콥 26에서 합의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투자가 돼야 하는 규모. 예. 숙제 못 하고 초록색, 있죠. 초록색은 이제 최종 목표인 1.5도씨 목표. 그러니까 넷제로 달성. 되려면 네. 투자했어야 되는 금액. 네. 그 숙제 금액인데 반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소득 선진국들은. 국가 거를 보시면 고소득 국가랑 중국은 현재랑 2035년 사이에 요거 한 2배로 증가가 되면 돼요. 지금보다 2배 열심히 네. 하면 된다. 이게 사실 물론 큰 금액이지만 실현 가능한 정도다. 2배 열심히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할수 보면. 있다. 그런데 이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요거 보시면 거의 현재 7배 수준으로 증가가 해야 된다. 예. 투자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훨씬 낮다. 그럼 선진국이 자기 숙제하고 남는 힘이 있어서 other developing economies들의 투자해야 될 것까지도 다 자기 숙제처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럴 리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죠. 그 요것도 하나 더 보시면 이건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했을 때 2035년까지 개도 국가별 투자 숙제. 예. 투자 숙제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은 뭐고 녹색은 뭐예요? 파란색은 지금 2023년 네. 숙제 투자량. 해놓은 거. 네. 그다음에 넷제로까지 2035년까지 넷제로를 되는 거. 향해 가야 되는 숙제. 아이고 이게 절반도 안 되네. 그죠? 다들. 중국만 조금 뭐 그랬지만 나머지는 정말 몇 배를 더. 근데
이거 안 대표님이 앞에 답을 말해주셨는데 질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녹색은 지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파란색만큼만 하고 있네. 그러니까 중국도 숙제 안 하고 있네라는 뜻이죠, 저게. 2035년까지 해야 하는. 그러니까 203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네네. 지금은 파란색만큼 해서는 안 되고 녹색만큼은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2035년까지만 하면 지금부터 한 10년 남았으니까 10년 열심히 하면 되는 뭐 거지. 나머지 녹색 저거 모자란 거 저거 그냥 그러나? 하면 되겠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숙제 안 한 사람이 없다는 느낌인데 그런 해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근데 문제는 말씀하셨지만 돈, 자금 조달 문제죠. 그래, 뭐 개도국들이 그 돈이 돈도 어디 없는데 있어요? 문제죠. 돈이 없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투자 비용을 어디서 조달을 하는가. 근데 이런 국가에서 이런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거는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부담일 거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구 온난화는 막기가 어렵다. 네. 그럼 여기서 질문.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부진하게 친환경 정책이 실천이 되면 2050년이 됐을 때 석유와 석탄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망할 것 같은데요? 정답. 안 망합니다. 네.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가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쯤 있죠. 예. 근데 검정색이 석유, 이 초록색이 청정 에너지인데 청정 에너지는 계속 성장을 합니다만 하지만 저 정도 가지고는 안 되니 그럴 거였으면 이제 석유랑 뭐 천연가스 정도는 이제 똑 떨어져 줘야 되는데 여전히 전체 에너지 중에서 뭐 절반 이상 생산할 거라는 전망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 조금 더 곁들여서 보면 예.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인데 누가 썼냐면 여기 누가 썼는지 보세요.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썼어요. 22. 네,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콥 29 하고 있으니까 요 의제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홍보글 같은 어떤 나름의 노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그 밑에 사진은 뭡니까? 좀 지금 그 스페인 홍수 난 거일 기후 거예요 위기 아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네. 근데 제목이 뭐냐면 우리의 경제적 생존은 친환경을 위한 자본 조달에 달려 있다. 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기후 위기 해결하려면 기후 변화 막기 위한데도 돈을 써야 되고 변화된 기후에 적응을 하는데도 돈을 써야 되고 기후 변화 때문에 벌어진 재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구호를 위해서도 돈을 써야 된다. 알기 알죠. 뭐 그런데 본인만 아나 우리도 알지. 지금까지는 그 자금의 일부만 동원돼서 문제다. 네. 근데 기후 변화를 막고 또 그에 적응하기 위한 투자가 뒤처지면 어쨌든 또 악순환이죠. 자연 재해 위험이 또 증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또 결국엔 들어가는 돈이 더 커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가 도와줘. 자기들이 선주국이잖아요, 22가. 우리가 도와야 된다.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근데 선진국들도 뭐 살다가 힘드니까 다시 땔감 캐러 나무 하러 산에 가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사진에 보시다시피 뭐 스페인 홍수도 그랬고 그다음에 뭐 아마존 쪽의 가뭄도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태풍 왔었고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의 근간을 망쳤다. 그래서 요즘에 자기네 유럽 중앙은행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 물가 안정, 뭐 은행의 건전성 이런 거 고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고민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염두하는 것이 기후 변화다 요즘에. 그래서 기후 변화와 자연 손실이 은행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네. 우리가 미친 듯이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는 게 요즘 우리 일이다.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국가를 돕는 게 가장 강력한 국가의 의무인데 그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재해가 벌어졌을 때도 잘 사는 나라는 어느 정도 보험도 가입돼 있고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재해가 발생되면 보험의 대부분이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욱더 더 피해가 커지고 그 격차가 더 커진다. 그래서 어떤
선진국이 돈을 더 내자 하는 호소문 같은 대단한 의미는 아니지만 없는. 네, 호소문 같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언론사의 사설에 기고를 하는 거밖에는 답이 것밖에 없는 그런 근데 상황. 진짜 유럽은 기후 변화를 정말 체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여름에도 별로 안 더워서 에어컨도 없이 그냥 우린 한평생 살았는데 에어컨 없이는 진짜 이제 못 살겠다. 그럴 정도로 체감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군요. 너무너무 맞아요. 더워졌다. 맞아요. 저런 우리야 뭐 워낙 더울 때는 엄청 덥고 우리는 추울 때는 워낙 엄청 춥고. 다이나믹한 그 기후니까 그냥 원래 이 기후는 이런 거야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냥 온화한 나라에서 갑자기 너무 덥고 막 이러니까 충격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유럽은. 그렇죠. 야, 근데 프랑스 어떡하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음. 그래도 살만했거든요. 뭐 프랑스니까. 프랑스니까. 아니 그래도 이렇게 뭐 국민성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안 더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컨 같이 정말 아주 찬 바람이 없어도 조금만 적응이 되면 그래도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에 오래 산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우린 잠을 못 자. 한여름에.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다. 더워서. 지하철 같은 데는 또 없으니까 에어컨이. 아, 지하철 아유. 에어컨이 없죠? 그래서 지하철도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그 터널을 지나가면서 차라리 저 그 매연의 터널에 바람을 맞는 게 훨씬 시원해. 이런 야. 얘기도 들었어요. 네. 지하철 타기 더 어렵겠구나. 네. 진짜 덥겠다. 옛날에는 지하철에도 위에 선풍기 달려 있었던 거 압니까? 맞아요. 옛날에 그랬죠. 그랬어요. 아 선풍기가 지하철 천장에서 돌아갔다니까요.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그럼. 왜 돌아가 선풍기가. 그치. 야 아, 그런 거 뭐 한두 개였습니까? 관광버스 뒤에서 담배 피우고 그랬잖아요. 맨 뒷자리에서. 야.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야.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그런 회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나온 기사들을 조금 모아서 네. 근데 암담하네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되는 일이 없다. 되는 일이 없죠. 근데 네.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기에는 진짜 개발도상국은 돈이 없고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개발도상국이 못할 거면 우리 또 할 필요 있는 건가요? 어차피 실패할 건데. 우리? 제 말이 그렇잖아. 어차피 대학 갈 성적 안 나오는데 굳이 하루에 2시간씩 공부는 왜 하냐. 아니야. 하루에 2시간 가지고는 안 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이제 마음껏 살 거야. 술 먹고 그냥 나 어차피 대학 안 갈 거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못 가잖아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거 그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프로님만 사시고 말 거면 이프로님 말이 맞죠. 근데 이제 또 안타깝게도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뭐 근데 어차피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전혀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입도 뻥끗하면 안 되는데 진짜 언제까지 그게 안 되면 1.5도 이상 올라가고 그러면 지구가 되돌릴 수 없는 재앙에 빠져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면 그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망하고 저렇게나 망할 거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하여튼 그분들은 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본인도 사실은 2050년까지 그냥 하면 좋다는 거지 그런다고 망한다는 건 아니야. 그런 마음으로 하자는 얘기지. 라고 했으니 지금도 그냥 같이 사시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비슷하죠? 비슷하네. 비슷하네요. 근데 또 의외로 사람들이 주장해도 음. 잘 안 먹히.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잘 안 먹히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정답이 뭔지.